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한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절차를 시작합니다. 지역 시민사회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사이 기초의회 의원들도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기초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부천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과 임직원 888명을 워터파크로 초청해 물놀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리그 최하위로 강등권 위기에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선수를 대거 영입하면서 꼴찌 탈출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에 대한 피해 보상 절차를 시작합니다. 인천시는 우선 피해 지역의 6, 7월 상하수도 요금과 저수도 청소비를 일괄 면제했는데요. 생수 구입비와 필터 교체비, 의료비와 수질 검사비 등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희망자는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지역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평구 의원들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평구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들은 일촉즉발 상황에서는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성명 발표가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과 올바른 역사 의식의 확립을 바라는 53만 부평 구민의 염원을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성명 발표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우리 부평구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감스럽게 단독으로 오늘 이렇게 행사를 치렀는데요. 앞으로는 부평구 의회 전원이 함께해서 주민 속에 들어가서 우리 부평구의회가 선도적으로 열심히 할 것을 저희 부평구 의회 차원에서 바라는 바고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부평구 의원들은 성명 발표 일정 등에서 여야 의원들 간 논의가 부족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의 개입을 꺼려하는 시선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도 불참을 결정한 이유로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중단했던 전범기업 제품 인식표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범기업 제품을 알리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전범기업 제품 인식표를 부착을 의무화하지 않고 학생회 등이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현존하는 전범기업 284곳에서 생산한 20만 원 이상의 제품에 인식표가 부착됩니다. 김포시가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 입은 지역 기업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김포시와 김포상공회의소는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피해 사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부가 확인된 기업은 이자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거나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주민 제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올해 주민참여 예산 공모를 통해 모두 124건의 사업을 제안받았는데요. 김포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각각 분야별 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오는 29일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8월 말까지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6개의 기관이 입주할 예정인데요. 일대 상권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남구 도화지구 내에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6년 말 첫 삽을 뜬 지 2년 7개월 만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2만 9천여 제곱미터 크기로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태양광 설비를 갖춘 친환경 녹색 건축물로
휠체어 이용객을 배려해 건물 내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합동청사에는 오는 8월 말까지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6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청사에는 265명이 상주하며 근무하게 됩니다. 입주기관들은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청사를 짓는데 사업비가 무려 1,050몇 억이 들었더라고요.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혈세를 1,000원 이상을 내주신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 몇 배 이상의 효용을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인천지방합동청사는 지역에 흩어진 국가기관을 한 곳에 모으는 행정안전부의 국가기관 지방청사 합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습니다. 개청식에 참석한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정이란 점을 강조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정부청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천지방합동청사의 건립은 단순한 청사 건물의 완성이 아닌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합동청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곳 도화지구 일대는 인천대학교가 송도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심각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청사가 건립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 인천대가 떠난 뒤에 이 황량한 곳에 이 정부 종합청사 맞은 거에 대해서 300만 인천 시민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인천의 재물포와 더해는 정말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전국에서 7번째로 문을 연 인천지방합동청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검거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8일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23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27분쯤 연수구 문학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사고 지역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155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 상반기에 걸쳐 모두 5차례에 걸쳐 미세먼지 배출 사업소 535곳을 조사해 155개 사업장에서 19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포시가 136곳이 적발돼 88%로 가장 많았고 부천이 19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례별로는 대기 방지시설 훼손 방치가 45건으로 가장 많고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42건, 대기 배출 미신고 38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리그 최하위로 강등권 위기에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선수를 대거 영입하면서 꼴찌 탈출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 1승 1무 1패, 승점 넉 점을 챙기며 준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득점력 빈곤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고사의 슛이 골키퍼에 막히고 다시 찬 슛은 골대를 맞습니다. 케인대의 어시스트에 이은 득점 기회. 하지만 공은 그물 대신 골대를 맞히고 회심의 장거리 슛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힙니다.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인천은 무려 20개의 슛을 때려 골대만 2번 맞힌 채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인천의 골 결정력 부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기입니다.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는 인천은 15골로 득점 순위 역시 최하위입니다. 51골을 기록한 울산과는 무려 36골이나 차이가 나고 득점 선두인 수원 타가트의 13득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인천의 득점력 빈곤은 곧바로 순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골 결정력 향상은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는 인천이 풀어야 할 최대 과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호남과 케인대 등 새롭게 영입된 공격수들이 팀의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고사와 케인대가 속임수가 돼야 돼요. 무고사와 케인대에 볼을 집중하다 보면 문창진, 김호남에게 반드시 찬스가 납니다. 그래서 무고사, 케인대가 속여주고 김호남이 마무리 져주고 그러다 보면 또 무고사, 케인대 또 역으로 또 찬스가 납니다. 최근 인천은 3경기에서 1승 1무 1패 3득점을 보여주며
희망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선수들의 열망이 팀을 하나로 묶으면서 쉽게 지지 않는 끈적한 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좀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선제 실점을 하거나 경기가 꼬이면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팀으로서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정신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천은 이번 주말 꼴찌 탈출의 분수령이 될 수원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등 위기를 벗어날 절호의 기회지만 리그 6위인 수원의 전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수원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19경기째 단 한 번도 인천에게 지지 않은 천적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인천의 경기력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강등권 탈출을 위한 선수들의 의지가 높아지면서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비록 원정 경기지만 선수비 후역습을 노리는 전략으로 상대팀의 공수 균형을 깨트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상철 감독이 해야 될 작업 1번은 선수비입니다. 꽁꽁 잠고 있다가 후반전에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내서 수원을 괴롭힌다면 수원도 적지 않게 당황할 거거든요. 선수비 후역습, 이게 유상철 감독의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되네요. 수원에 좀 무너져 있는 공수 균형을 깨트리는 게 중요한데 빠른 역습과 결정력 두 가지 단서가 19경기 연속 무승에 빠져 있는 수원전을 탈출할 만한 좋은 비법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리그 꼴찌로 강등 위기에 놓인 인천. 잔류왕이라는 별명답게 올해도 K리그 1에 이름을 올려놓을지 지역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시원한 워터파크로 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놀이를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인데요. 부천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의 한 워터파크. 물안경을 쓴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물장구를 치며 놉니다. 유수풀에도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가득입니다. 이날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 사이에는 888명의 특별한 방문객들도 함께했습니다. 바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과 임직원들입니다. 평소 다양한 이유로 워터파크 방문이 어려웠던 아이들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물놀이를 할 수 있어 즐겁습니다. 미끄럼틀도 있고 수영할 수 있고 재밌어요. 온천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원하고 오늘 재밌게 놀 겁니다. 지역 아동센터 교사들은 아이들이 행사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며 아이들의 들뜬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며칠 전부터 8월 8일을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워터파크에 와서 즐거운 물놀이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천 사회적기업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과 임직원 888명을 초청해 함께 물놀이를 즐기는 일명 88데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 참여한 부천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18곳, 아이들은 470여 명입니다. 부천 사회적기업협의회는 앞으로도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건강한 여름을 위해 88데이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을 초빙을 해서 8월 8일 하루는 활발하게 놀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데이 하루 동안 아이들은 시원한 워터파크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더위 속에 도내 작은 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해 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음 편히 쉴 곳 없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도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실기 경기도 공약인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문화 환경 조성 사업의 하나로 경기 이동 노동자 쉼터가 올 하반기부터 설치에 들어갑니다. 이용 대상은 대리운전 기사와 퀵 서비스 등 대기 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 공간이 없는 이동 노동자들. 사업 홍보를 통해 오는 12월 수원을 시작으로 성남과 안산, 광주, 하남 등 5개소가 내년 상반기까지 문을 열 예정. 오는 2021년까지 13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휴식 공간은 물론 상담과 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게 특징입니다. 거점 속에서 그들만의 그 동아리 활동도 가능하고 문화 교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법률 상담 또는 노동 상담 이런 것들도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집배원과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해 도청사와 소방서 공공기관 등 도내 200여 곳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입니다. 주민들은 무더위를 피해 책을 보면서 쉬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부담 없이 또 조용하기도 하고 또 더 시원하고 또 아파트 안에이기 때문에 또 안전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그런 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는 도내 작은 도서관 1,700여 곳 중 315곳을 쉼터로 지정. 냉난방기 구입비와 전기료, 가스비 등을 지원합니다. 무더위로 고통받는 도민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무더위 쉼터는 8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모든 계층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들까지 누구나 쉽게 그 동네 어디에나 위치해 있는 작은 도서관을 통해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는 오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작은 도서관을 혹한기 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인천 교육 광장 토론회가 다음 달 6일 인천시 교육청 소통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우리가 교육감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이 16개 교육 정책 분야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은 관련 부서가 검토해 내년 교육 정책과 사업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열린 광장 토론회에서는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해 92개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 가운데 79개가 실제 교육 정책에 포함됐습니다. 경기도가 재난 발생 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풍수해 보험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주택 등 건물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며 이장 통장을 대상으로 가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상가와 공장 등이며 태풍과 홍수 집중호우, 강풍, 풍랑과 해일, 대설과 지진 등 8개 자연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양주시에서 집중호우로 주택이 전파된 주민이 1억 6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며 재난 발생에 대비해 풍수해 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부평구가 8일 구청 본관에 죽산 조봉암 선생의 글을 담은 현수막을 개첩했습니다. 부평구는 조봉암 선생의 서거 60주기를 맞아 현수막 개첩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평구는 조봉암 선생이 말한 진정한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인천 출신의 조봉암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운동을 했고 독립 이후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추지만 오히려 날이 많이 덥습니다. 폭염특보도 다시 확대 강화됐는데요. 중부지방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금요일도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휴대용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주말에는 우리 지역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한 번 더 식혀줄 전망입니다. 한편 태풍 렉기마도 북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금요일엔 충북과 영남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추가로 발효되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올라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까지 지나겠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면서 계곡이나 하천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여름철 물놀이 즐기는 분들은 더욱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볼까요? 서해상 하늘은 맑겠고요. 파고는 0.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온도 오르지만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